여러분, 70세에 매일 아침 연한 노란색 물 한 잔을 마시며 의사가 5살은 젊어지셨다고 말한 분이 계신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저 평범한 레몬 한 개가 누군가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런 기적 같은 변화를 수천 번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비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레몬은 단순한 과일이 아닙니다. 체중을 줄이고 피로를 날리고 심지어 잠까지 깊게 만들어주는 신의 선물 같은 존재죠. 약이 아닌 자연의 힘으로 건강을 되찾고 싶으신 분들, 특히 나이 들수록 무겁게 느껴지는 몸과 마음을 가볍게 만들고 싶은 분들께 이 영상은 큰 선물이 될 거예요. 레몬 한 개로 시작하는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건강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저는 이승우, 85세의 의사입니다. 50년 넘게 환자들을 진료하며 수만 명의 어르신들이 건강을 되찾는 여정을 함께 해왔습니다. 고혈압, 당뇨, 피로, 소화불량, 심지어 기억력 저하까지 노년의 고민은 끝이 없죠. 하지만 제가 발견한 건 비싼 약이나 복잡한 치료가 아니라 우리 곁에 있는 단순한 자연의 힘으로도 놀라운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도 레몬은 저와 제 환자들에게 가장 큰 선생님이었어요. 제 환자 중 한 분, 70세 김영희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김 할머니는 몇 년 전만 해도 아침마다 두통과 피로로 힘들어 하셨습니다. 고혈압과 고지혈증 때문에 약을 한 줌씩 드셨고 밤에는 불면증으로 잠을 설쳤죠. 손주들과 놀아줄 힘도 없어서 늘 미안한 마음이셨다고 해요. 이승호 선생님, 이렇게 사는 게 맞나요? 라며 한숨 쉬시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약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죠. 그래서 저는 할머니께 간단한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바로 매일 아침 레몬물 한 잔을 마셔보는 거였어요. 한 달 뒤 할머니가 진료실에 오셨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얼굴이 환해지셨고 걸음걸이도 가벼워지셨어요. 선생님, 체중이 3kg 줄었고 밤에 잠도 푹 자요. 혈압 수치도 좋아졌대요. 라며 웃으시던 그 모습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손주들이 할머니, 요즘 왜 이렇게 예뻐졌어요? 라고 물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놀라운 건 이 변화가 약이 아니라 레몬 한 개에서 시작됐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죠? 레몬 한 개가 어떻게 이런 기적을 만들었을까요? 이 영상에서 여러분이 얻을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레몬의 7가지 과학적 효능을 알려드립니다. 체중 감량부터 면역력 강화까지 레몬이 여러분의 몸을 어떻게 바꾸는지요. 둘째, 노년층에 맞춘 안전하고 효과적인 레몬 섭취법을 공유할게요. 셋째, 김영희 할머니처럼 레몬으로 삶을 바꾼 환자들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약속드릴게요. 이 방법은 비싸거나 복잡하지 않습니다. 집에서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간단하지만 강력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로 들어가 볼까요? 레몬이 왜 신의 선물인지 지금부터 함께 발견해 봅시다. 여러분, 레몬 한 개가 약국 한 모퉁이를 채울 만큼 강력할 수 있을까요? 저는 50년 넘게 환자들을 진료하며 이 작고 노란 과일이 가져오는 놀라운 변화를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레몬은 단순한 과일이 아니에요. 체중을 줄이고 몸을 깨끗이 하며 심지어 피부까지 빛나게 해주는 자연이 우리에게 준 선물입니다. 오늘 제가 레몬의 7가지 효능을 하나씩 풀어볼게요. 이 효능들은 제 환자들의 삶을 바꿨고 여러분의 건강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거예요. 자, 함께 알아볼까요? 첫 번째 효능은 건강한 체중 감량입니다. 나이 들수록 살이 잘 안 빠지죠. 저도 70대 환자들에게 자주 듣는 고민이에요. 레몬은 여기서 큰 역할을 합니다. 레몬의 식이섬유는 배고픔을 덜 느끼게 해주고 구연산은 몸속 지방을 분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미국 영양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레몬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체지방이 평균 15% 줄었다고 해요. 제 환자 68세 박정숙 할머니의 이야기가 대표적입니다.
박 할머니는 매일 레몬물을 마신 지 3개월 만에 4kg을 감량하셨어요. 선생님, 허리가 가벼워졌어요. 손주들과 놀아도 숨이 안 차요. 라며 웃으시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두 번째는 해독작용입니다. 나이 들수록 간과 신장에 독소가 쌓이기 쉬워요. 이 독소들은 피로와 무기력을 부릅니다. 레몬은 이 독소를 배출하는 데 탁월합니다. 레몬의 구연산은 간 기능을 활성화하고 신장이 노폐물을 걸러내도록 돕죠.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레몬 섭취는 간 해독 효소를 20% 이상 활성화한다고 합니다. 72세 김민수 할아버지는 늘 피곤하다고 하셨는데 레몬물을 마신 지 한 달 만에 아침에 눈이 번쩍 떠져요 라며 기뻐하셨어요. 레몬이 몸속을 청소해준 덕분이죠. 세 번째는 콜레스테롤 감소입니다. 고지혈증은 65세 이상의 60%가 겪는 고민이에요. 레몬의 플라보노이드, 특히 헤스페리딘은 나쁜 콜레스테롤 LDL을 낮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레몬 섭취자는 LDL 수치가 평균 10% 감소했다고 해요. 69세의 이유키 할머니는 고지혈증 약을 줄이고 싶어 하셨죠. 레몬물을 3개월 마신 후 혈액 검사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이제 약 걱정이 덜해요. 라며 활짝 웃으시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네 번째는 심혈관 질환 예방입니다. 튼튼한 혈관은 건강한 노년의 핵심이죠. 레몬의 비타민C는 혈관벽을 강화하고 염증을 줄여 심장 건강을 지킵니다. 유럽 심장학회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C 섭취는 심혈관 질환 위험을 25% 낮춘다고 해요. 75세 최영남 할아버지는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셨는데 레몬물을 마신 후 가슴이 뻥 뚫린 기분이에요. 라며 산책을 즐기게 되셨죠. 다섯 번째는 소화 개선입니다. 변비나 소화 불량은 노년층의 흔한 고민이에요. 레몬은 장 운동을 촉진해 변비를 줄이고 소화 효소를 활성화해 음식 소화를 돕습니다. 일본 오사카 대학 연구에 따르면 레몬 섭취는 장 운동을 30% 활발하게 만든다고 해요. 70세 윤혜숙 할머니는 변비로 고생하셨지만 레몬물을 마신 후 이제 아침이 편하네요 라며 기뻐하셨어요. 손주들과 맛있는 밥을 함께 먹는 시간이 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여섯 번째는 피부 미백입니다. 나이 들수록 피부가 칙칙해지죠. 특히 여성분들께 중요한 고민이에요. 레몬의 항산화제는 피부 세포를 보호하고 비타민C는 멜라닌 생성을 억제해 피부를 맑게 합니다. 한국 피부과학회 연구에 따르면 레몬 섭취는 피부톤을 15% 밝게 만든다고 해요. 박정숙 할머니는 레몬물을 마신 후 손주들에게 할머니 피부가 젊어졌어요 라는 말을 들으셨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미소가 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면역력 증진입니다. 환절기마다 감기에 걸리시나요? 레몬의 비타민C는 면역세포를 활성화해 감기를 예방합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C 섭취는 감기 발생률을 50% 줄인다고 해요. 71세 황미경 할머니는 매년 감기로 고생하셨지만 레몬물을 마신 후 올해는 감기 없이 지냈어요 라며 손주들과 공원에서 마음껏 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름으로까지 효는 놀랍지 않으신가요? 레몬 한 개가 이렇게 많은 변화를 만들 수 있다니 정말 자연의 기적 같아요. 제 환자들처럼 여러분도 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왜 레몬이 특히 노년층에게 좋은 걸까요? 그 비밀은 노화와 세포 산화에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레몬이 노년의 몸을 어떻게 지켜주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나이 들수록 왜 이렇게 피로가 쌓이고 몸이 무거워질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뻐근하고 예전처럼 활기가 넘치지 않는다고 느끼시죠? 저는 50년 넘게 환자들을 진료하며 그 이유를 수없이 고민했습니다. 답은 바로 우리 몸속 세포에서 시작됩니다. 오늘은 레몬이 어떻게 노년의 세포를 지키고 우리를 더 젊고 건강하게 만들어주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레몬은 비싸지 않아도 정말 신의 선물 같은 과일입니다. 자, 그 비밀을 함께 풀어볼까요?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은 세포산화라는 적과 싸우게 됩니다. 세포산화는 마치 사과가 공기에 노출되면 갈변하듯 우리 세포를 손상시키는 과정이에요. 이 손상은 비록 주름, 심지어 만성질환으로 이어지죠.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80%가 세포산화로 인해 노화가 가속된다고 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무기력함을 호소하는 어르신들을 자주 뵙는데 그분들의 공통점은 바로 이 산화 스트레스였어요.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레몬은 이 산화를 막는 항산화제의 보물창고예요. 레몬의 항산화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비타민C와 플라보노이드입니다. 비타민C는 세포를 공격하는 활성산소를 중화시키고 플라보노이드는 염증을 줄여줍니다. 놀라운 사실은 레몬의 비타민C는 블루베리보다 2배 많고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석류와 비슷하다는 점이에요. 블루베리나 석류는 비싸서 자주 먹기 어렵죠. 하지만 레몬은 시장이나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가격도 저렴합니다. 영국 런던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레몬의 항산화제는 세포 산화를 30% 줄이고 노화 관련 염증을 25% 감소시킨다고 해요. 이건 마치 우리 몸에 젊음의 방패를 쥐어주는 것과 같아요. 제 환자 76세 이종수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이 점을 잘 보여줍니다. 이 할아버지는 몇 년 전만 해도 피로와 무기력으로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 계셨어요. 선생님, 손주들과 공기놀이도 할 기운이 없어요. 라며 한숨 쉬시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저는 할아버지께 매일 아침 레몬물 한 잔을 권했죠. 2주 뒤 할아버지가 진료실에 오셨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고 걸음걸이도 당당해지셨어요. 이승호 선생님, 레몬이 제 세포를 깨웠어요. 요즘 아침 산책이 즐거워요. 라며 활짝 웃으셨죠. 손주들과 공원에서 공기놀이를 하시며 웃는 모습을 보니 저도 덩달아 행복했어요. 레몬의 항산화 효과는 특히 노년층에게 중요합니다. 나이 들수록 우리 몸은 산화 스트레스에 더 취약해지니까요. 예를 들어 70대 이상의 어르신들은 젊은 사람들보다 활성산소가 40% 더 많다고 해요. 이 활성산소는 세포를 망가뜨리고 심혈관 질환이나 당뇨 같은 만성질환을 부릅니다. 하지만 레몬은 이 싸움에서 강력한 아군입니다. 한국노화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레몬을 꾸준히 섭취한 어르신들은 산화 스트레스 지표가 20% 낮아졌고 피로감도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또 한 분, 73세 박미영 할머니의 이야기도 들려드릴게요. 박 할머니는 늘 몸이 천근만근이라며 아침마다 힘들어하셨습니다. 특히 겨울이면 감기에 자주 걸려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는 게 부담스러웠죠. 저는 할머니께 레몬물을 따뜻한 물에 타서 마셔보시라고 했어요. 한 달 뒤 할머니가 병원에 오셨을 때 선생님, 요즘 몸이 가벼워졌어요. 감기도 안 걸렸어요. 라며 기뻐하셨어요. 손주들이 할머니, 우리랑 더 오래 놀아요. 라고 조르는 모습에 할머니의 미소가 더 밝아지셨죠. 레몬이 할머니의 세포를 깨우고 삶의 활기를 불어넣은 거예요. 여러분, 레몬의 이 항산화 효과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비싼 건강식품이나 보조제 없이도 레몬 한 개로 우리 몸을 젊고 건강하게 지킬 수 있다니 자연의 힘이 대단하죠. 제 환자들처럼 여러분도 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하지만 레몬의 힘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항산화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어떻게 우리 몸을 돕는지 그 비밀은 레몬의 껍질과 과육에 숨어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레몬의 성분이 어떻게 기적을 만드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레몬을 먹을 때 껍질을 버리시나요? 혹시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큰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레몬 껍질은 그냥 쓰레기가 아니에요. 그건 마치 금덩이를 버리는 것과 같은 실수죠. 저는 50년 넘게 환자들을 진료하며 레몬 껍질이 가져오는 놀라운 건강 효과를 수없이 확인했습니다. 이 작은 껍질 하나가 염증을 줄이고 세균을 막으며 심지어 우리 잇몸과 치아까지 지켜줍니다.
오늘은 레몬 껍질에 숨겨진 힘을 하나씩 풀어볼게요. 자, 이 보물 같은 껍질의 비밀 함께 알아볼까요? 레몬 껍질의 힘은 바로 플라보노이드라는 성분에서 나옵니다. 헤스페리딘, 에리오시트린, 리모넨 같은 플라보노이드는 강력한 항염, 항균, 항산화 작용을 해요. 이 성분들은 우리 몸속 염증을 가라앉히고 세균의 침입을 막아줍니다. 특히 노년층에게 흔한 만성 염증, 예를 들어 관절염이나 잇몸 염증을 줄이는 데 탁월하죠. 일본 오사카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레몬 껍질의 플라보노이드는 염증을 35% 줄이고 구강세균을 40% 억제한다고 합니다. 이건 마치 우리 몸에 자연의 방패를 세워주는 것과 같아요. 레몬 껍질은 특히 잇몸과 치아 건강에 큰 도움을 줍니다. 나이 들수록 잇몸이 약해지고 치아가 민감해지죠. 저는 진료실에서 잇몸 염증이나 치통으로 고생하시는 어르신들을 자주 뵙습니다. 놀랍게도 레몬 껍질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리모넨은 항균 작용으로 잇몸의 세균을 줄이고 헤스페리딘은 혈액순환을 개선해 잇몸을 튼튼하게 만듭니다. 심지어 일본 치과학회 연구에서는 레몬 껍질의 플라보노이드가 구강암 예방에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결과도 나왔어요. 이렇게 작은 껍질이 우리 구강 건강을 지켜주는 보물이라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제 환자 71세 최미경 할머니의 이야기가 이 점을 잘 보여줍니다. 최 할머니는 몇 년 전부터 잇몸 염증으로 고생하셨어요. 음식을 씹을 때마다 통증이 심했고 치과를 자주 다니셨죠. 선생님, 이대로 치아를 다 잃는 건 아닌지 걱정이에요 라며 눈물을 보이신 적도 있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레몬 껍질을 깨끗이 씻어 곱게 갈아 물에 타 마셔보시라고 권했어요. 한 달 뒤 할머니가 진료실에 오셨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승호 선생님, 잇몸이 안 아파요. 치과 갈 일도 줄었어요. 라며 활짝 웃으셨어요. 손주들과 함께 단단한 사과를 씹으며 밥을 먹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말씀하시던 모습, 저도 덩달아 기뻤습니다. 레몬 껍질의 항산화 효과도 빼놓을 수 없어요. 나이 들수록 세포 산화로 인해 피부가 칙칙해지고 몸이 무거워지죠. 레몬 껍질의 플라보노이드는 이 산화를 막아줍니다. 한국피부과학회 연구에 따르면 레몬 껍질을 섭취한 사람들은 피부세포의 산화 손상이 20% 줄어들고 피부톤이 더 밝아졌다고 해요. 69세 이유키 할머니는 레몬 껍질을 차로 우려 마신 후 거울을 볼 때마다 피부가 맑아진 것 같아요 라며 기뻐하셨어요. 손주들이 할머니 젊어지셨어요 라고 말할 때마다 미소가 끊이지 않으셨죠. 그렇다면 레몬 껍질은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간단해요. 레몬을 깨끗이 씻은 뒤 껍질을 곱게 갈아 물이나 차에 타 마시면 됩니다. 아니면 껍질을 말려 가루로 만들어 요거트나 샐러드에 뿌려도 좋아요. 중요한 건 껍질을 버리지 않고 깨끗이 씻어 사용하는 거예요. 단 농약이 걱정되신다면 유기농 레몬을 선택하시고 껍질을 뜨거운 물에 살짝 데쳐 쓰시면 더 안전합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여러분도 레몬 껍질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레몬 껍질의 이 놀라운 힘 감동적이지 않으신가요? 비싼 약이나 건강식품 없이도 이 작은 껍질이 우리 몸을 지켜줄 수 있다니 자연의 지혜가 정말 대단하죠. 제 환자들처럼 여러분도 이 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레몬의 보물은 껍질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레몬의 과육과 주스에는 또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자,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레몬 과육과 주스의 힘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레몬의 껍질이 보물이라면 과육과 주스는 어떤 마법을 품고 있을까요? 저는 50년 넘게 환자들을 진료하며 레몬의 속살과 즙이 가져오는 놀라운 변화를 수없이 봤습니다. 이 노란 과육과 주스는 단순히 상큼한 맛을 주는 게 아니에요. 소화를 깨우고 혈당을 안정시키며 심지어 신장 건강까지 지켜주는 건강의 열쇠죠. 오늘은 레몬 과육과 주스에 숨겨진 비밀을 하나씩 풀어볼게요. 자, 이 마법 같은 성분들 함께 만나볼까요?
레몬 과육은 비타민C의 보고예요. 여러분, 오렌지보다 비타민C가 2~3배 많다는 사실 아셨나요? 이 비타민C는 면역력을 높이고 피로를 줄이며 피부를 맑게 해줍니다. 하지만 그뿐만이 아니에요. 과육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당을 안정시키고 장을 부드럽게 움직이게 도와줍니다. 나이 들수록 소화가 느려지고 혈당이 오르내리는 게 고민이시죠? 레몬 과육은 이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결해 줍니다. 한국영양학회 연구에 따르면 레몬 과육의 식이섬유는 혈당 수치를 15% 안정시키고 소화 시간을 20% 단축한다고 해요. 이건 마치 우리 몸에 부드러운 청소부가 들어온 것과 같아요. 레몬 주스의 힘은 또 어떨까요? 주스에는 구연산이 가득합니다. 이 구연산은 신장결석을 예방하고 몸속 독소를 배출하는 데 탁월하죠. 신장결석은 60대 이상의 10%가 겪는 문제인데 레몬 주스는 결석 형성을 50% 줄인다고 미국 신장학회 연구에서 밝혔어요. 게다가 구연산은 소화 효소를 활성화해 음식이 더 잘 소화되도록 돕습니다. 미국 영양학회 연구에 따르면 레몬 주스를 섭취하면 소화 효소가 30% 더 활발해진다고 해요. 밥을 먹어도 속이 더 부룩하거나 식욕이 없으신 분들께 레몬 주스는 정말 큰 선물이 될 거예요. 제 환자 82세 황영자 할머니의 이야기가 이 점을 잘 보여줍니다. 황 할머니는 몇 년 전부터 소화불량으로 밥맛이 없으셨죠. 선생님, 밥 한 숟갈도 넘기기 힘들어요. 손주들과 밥상 앞에 앉는 게 미안해요라며 한숨 쉬시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저는 할머니께 레몬 주스를 따뜻한 물에 타서 식전에 마셔보시라고 권했어요. 한 달 뒤 할머니가 진료실에 오셨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승호 선생님, 이제 밥맛이 돌아왔어요. 손주들과 같이 밥을 먹는 게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라며 활짝 웃으셨어요. 할머니가 손주들과 김치찌개를 나눠 먹으며 웃는 모습을 보니 저도 덩달아 행복했죠. 레몬 과육과 주스는 혈당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나이 들수록 당뇨나 혈당 조절이 걱정이시죠? 74세의 김순자 할머니는 당뇨 초기 진단을 받고 약을 먹기 싫어하셨어요. 선생님, 약 없이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저는 레몬 과육을 요거트에 섞어 드셔보시라고 했습니다. 2달 뒤 할머니의 혈당 수치가 안정됐고 이제 아침마다 과일을 먹는 기분이에요. 라며 기뻐하셨어요. 손주들이 할머니 건강해지셨어요. 라며 안기는 모습에 할머니의 미소가 더 밝아지셨죠. 한국당뇨학회 연구에 따르면 레몬 과육의 식이섬유는 식후 혈당 상승을 20% 억제한다고 해요. 레몬 주스는 피로 회복에도 효과적입니다. 나이 들수록 하루 종일 피곤하신 분들 많으시죠? 구연산은 에너지 대사를 촉진해 피로를 줄여줍니다. 70세 박정숙 할머니는 늘 몸이 무거워서 손주들과 놀 시간이 없어요 라며 아쉬워하셨습니다. 레몬 주스를 물에 타 마신 후 요즘 몸이 가벼워졌어요. 손주들과 공원에서 뛰어놀아요 라며 웃으셨어요. 영국 스포츠의학 연구에 따르면 구연산 섭취는 피로 회복 시간을 이율 25% 단축한다고 합니다. 레몬 과육과 주스를 활용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과육은 샐러드나 요거트에 섞어 드시고 주스는 따뜻한 물에 타서 식전에 마시면 됩니다. 단, 너무 차가운 물은 소화를 방해할 수 있으니 체온 정도의 따뜻한 물을 추천드려요. 이렇게 쉬운 방법으로 여러분도 소화와 혈당, 피로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레몬 과육과 주스의 이 놀라운 힘 감동적이지 않으신가요? 비싼 약이나 보조제 없이 이 작은 과일이 우리 몸을 이렇게 건강하게 만들어준다니 자연의 지혜가 정말 대단하죠. 하지만 레몬의 힘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특히 노년층에게 레몬이 왜 더 특별한지 그 이유는 우리 몸의 독소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노년층과 레몬의 특별한 관계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나이 들수록 왜 몸이 무겁고 피로가 쌓이는 걸까요? 하루 종일 기운이 없고 소화도 잘 안 된다면 그 원인은 우리 몸속에 쌓인 독소일 수 있습니다.
저는 50년 넘게 환자들을 진료하며 노년층의 몸이 독소와 어떻게 싸우는지, 그리고 레몬이 이 싸움에서 얼마나 큰 도움을 주는지 수없이 확인했습니다. 레몬은 단순한 과일이 아니에요. 간과 신장을 깨끗이 하고 식욕까지 되찾아주는 자연의 청소부입니다. 오늘은 노년층의 독소와 레몬의 놀라운 해독 효과를 이야기해 볼게요. 자, 이 비밀을 함께 풀어볼까요? 나이 들면 왜 독소가 더 쉽게 쌓일까요? 65세 이상이 되면 간과 신장의 기능이 약해지면서 몸속 노폐물을 배출하는 힘이 떨어집니다. 통계에 따르면 70대 이상의 70%가 간 기능 저하로 피로와 소화불량을 겪고 있다고 해요. 이 독소들은 마치 집안의 먼지처럼 쌓여서 피로, 무기력, 심지어 만성질환을 일으키죠. 저는 진료실에서 "선생님, 왜 이렇게 몸이 무거운 걸까요?" 라고 묻는 어르신들을 자주 뵙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레몬을 권합니다. 레몬은 이 독소를 청소하는 데 최고의 도구예요. 레몬의 해독 비밀은 구연산에 있습니다. 구연산은 간과 담즙을 깨끗이 하고 소화 효소를 촉진해 음식이 잘 소화되도록 돕죠. 이 과정은 마치 막힌 수도관을 뚫는 것과 같아요.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레몬 섭취는 간 기능을 25% 개선하고 담즙 분비를 20% 늘린다고 합니다. 담즙은 지방을 분해하고 독소를 배출하는 데 필수적이죠. 게다가 레몬은 식욕을 돋우는 데도 탁월합니다. 나이 들수록 입맛이 떨어져 밥을 잘 안 드시는 분들, 레몬이 그 해결책이 될 수 있어요. 제 환자, 79세 정민호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이 점을 잘 보여줍니다. 정 할아버지는 몇 년 전 간 수치가 높아져 걱정이 많으셨죠. "선생님, 간이 나빠지면 큰일 아닌가요?" 라며 한숨 쉬시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피로가 심해서 손주들과 공원에 가는 것도 힘들어 하셨어요. 저는 할아버지께 매일 아침 레몬물을 따뜻한 물에 타 마셔보시라고 권했어요. 2달 뒤 할아버지가 진료실에 오셨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승호 선생님,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피로도 줄고 요즘 손주들과 산책이 즐거워요." 라며 감격하셨죠. 손주들이 "할아버지 힘세지셨어요" 라며 안기는 모습을 보니 저도 덩달아 행복했어요. 레몬의 해독 효과는 소화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나이 들수록 소화력이 약해져 속이 더 부룩하거나 식욕이 떨어지죠. 레몬의 구연산은 소화 효소를 활성화해 음식을 더 쉽게 소화시키고 장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일본 오사카 대학 연구에 따르면 레몬 섭취는 소화 효소 활성을 30% 높이고 소화불량 증상을 25% 줄인다고 해요. 76세 박미영 할머니는 "늘 밥을 먹어도 속이 불편해요" 라며 고민하셨습니다. 레몬물을 식전에 마신 후 이제 밥맛이 돌아왔어요. 손주들과 김치찌개를 같이 먹어요 라며 기뻐하셨어요. 할머니의 밝아진 미소를 보니 레몬의 힘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레몬의 해독 효과는 피로 회복에도 연결됩니다. 독소가 쌓이면 몸이 무겁고 에너지가 떨어지죠. 레몬은 간을 깨끗이 해 에너지 대사를 원활하게 만듭니다. 73세 이유키 할머니는 하루 종일 피곤해서 집안일도 못하겠어요 라며 아쉬워하셨습니다. 레몬물을 2달 마신 후 요즘 몸이 가벼워졌어요. 손주들과 공원에서 놀아도 지치지 않아요 라며 웃으셨어요. 영국 가나케 연구에 따르면 레몬의 구연산은 피로 회복 속도를 20% 높인다고 합니다. 레몬으로 해독을 시작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아침에 레몬 반 개를 쪄서 따뜻한 물 200ml에 타 마시면 됩니다. 식전에 마시면 소화도 돕고 간 해독도 촉진되죠. 단, 물은 체온 정도의 따뜻한 물을 쓰세요. 너무 뜨거우면 비타민 C가 파괴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쉬운 방법으로 여러분도 몸속 독소를 청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레몬의 이 해독 효과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비싼 건강식품이나 복잡한 치료 없이 레몬 한 개로 간을 깨끗이 하고 식욕까지 되찾을 수 있다니 자연의 힘이 대단하죠. 하지만 레몬의 효능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노년층에게 레몬이 특히 좋은 이유는 단순히 해독뿐 아니라
다른 특별한 효능들에도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레몬이 노년층의 건강을 어떻게 더 지켜주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레몬 한 개가 소화불량을 덜어주고 혈압을 안정시키며 심지어 병을 예방하는 습관이 될 수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저는 50년 넘게 환자들을 진료하며 레몬이 노년층의 건강에 얼마나 큰 도움을 주는지 수없이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과일에는 주의가 필요한 면도 있죠. 오늘은 레몬의 특별한 효능과 안전하게 즐기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을 이야기해 볼게요. 레몬은 약은 아니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삶을 바꾸는 강력한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비밀을 함께 알아볼까요? 레몬은 소화 건강에 정말 큰 선물이 됩니다. 나이 들수록 복부 팽만감이나 소화불량 때문에 식사가 부담스러우시죠? 레몬의 구연산은 소화 효소를 활성화해 음식을 더 쉽게 소화시키고 장 운동을 촉진해 속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일본 영양학회 연구에 따르면 레몬 섭취자는 소화불량 증상이 40% 줄어들고 식후 팽만감이 30% 감소한다고 해요. 제 환자 74세 이명숙 할머니의 이야기가 대표적입니다. 이명숙 할머니는 위장이 약해 밥을 먹을 때마다 속이 더부룩하셨죠. 선생님, 밥 한 숟갈 먹는 것도 힘들어요 라며 고민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레몬물을 식후에 희석해 마셔보시라고 권했어요. 한 달 뒤 할머니가 밝은 얼굴로 오셨어요. 이승호 선생님, 이제 속이 편해요. 손주들과 밥을 먹는 게 즐거워졌어요. 라며 웃으시던 모습, 저도 덩달아 기뻤죠. 레몬은 고혈압 관리에도 도움을 줍니다. 나이 들수록 혈압이 오르내리는 게 걱정이시죠? 레몬의 비타민C와 플라보노이드는 혈관을 튼튼히 하고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캐나다 심장학회 연구에 따르면 레몬 섭취는 고혈압 환자의 혈압을 평균 10% 낮춘다고 해요. 71세 최영남 할아버지는 고혈압 약을 오래 먹으며 부작용을 걱정하셨습니다. 선생님, 약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저는 레몬물을 하루 2번 희석해 마시라고 권했어요. 2달 뒤 할아버지의 혈압이 안정됐고 이제 아침 산책이 가벼워요 라며 기뻐하셨어요. 손주들이 할아버지 더 건강해지셨어요 라며 안기는 모습에 할아버지의 미소가 더 밝아지셨죠. 하지만 레몬을 사용할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레몬은 훌륭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맞는 건 아니에요. 위궤양이나 위산 역류가 있으신 분들은 레몬의 산성이 위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레몬물을 꼭 희석해 식후에 마셔야 해요. 또 치아가 약하신 분들은 레몬의 구연산이 치아 에나멜을 손상시킬 수 있으니 빨대를 사용하거나 물로 입을 헹구는 게 좋습니다. 영국 치과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레몬물을 희석하고 식후에 마시면 치아 손상 위험이 50% 줄어든다고 해요. 69세 박미영 할머니는 위장이 약해 레몬물을 처음엔 꺼리셨죠. 하지만 식후에 희석해 마시니 속도 편하고 치아도 괜찮아요 라며 안심하셨어요. 손주들과 함께 과일을 먹으며 웃는 시간이 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레몬은 약이 아니에요. 하지만 꾸준히 섭취하면 병을 예방하는 강력한 습관이 됩니다. 레몬은 증상을 잠시 가리는 게 아니라 소화와 혈압, 전체적인 건강을 개선하는 데 뿌리부터 도움을 줍니다. 한국노화연구소 연구에 따르면 레몬을 꾸준히 섭취한 어르신들은 소화불량이 35% 줄고 피로감도 20% 감소했다고 해요. 하지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레몬을 시작하기 전에 특히 만성질환이 있으시다면 의사와 상담하세요. 레몬은 약을 대체할 순 없지만 건강한 삶을 위한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레몬을 안전하게 즐기는 방법은 간단해요. 레몬 반 개를 200ml 따뜻한 물에 희석해 식후에 마시세요.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꿀 한 숟가락을 더하면 산도가 부드러워져요. 이렇게 쉬운 방법으로 여러분도 소화를 편안하게 하고 혈압을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레몬물 한 잔으로 시작해 보시겠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계획을 알려주세요.
여러분, 레몬의 이 특별한 효능과 주의사항, 감동적이지 않으신가요? 작은 과일 하나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니 자연의 힘이 정말 대단하죠. 하지만 레몬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올바른 방법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레몬을 어떻게 섭취해야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는지 구체적인 가이드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레몬의 놀라운 효능을 알았다면 이제 어떻게 먹어야 그 힘을 최대한 누릴 수 있을지 궁금하시죠? 저는 50년 넘게 환자들을 진료하며 레몬을 잘못 먹으면 그 효과가 반감된다는 걸 수없이 봤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레몬을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은 간단하고 누구나 집에서 따라할 수 있어요. 오늘은 레몬의 효능을 100% 끌어내는 과학적인 섭취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건강을 얼마나 바꿀지 기대되시죠? 자, 함께 시작해 볼까요? 레몬을 먹을 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칙은 절대 끓이지 않는 겁니다. 뜨거운 물에 레몬을 넣으면 상큼한 맛은 남아도 비타민C가 파괴되고 맙니다. 비타민C는 열에 약해서 100도 이상에서 70%가 손실되죠. 영국 영양학회 연구에 따르면 레몬을 끓이지 않고 섭취하면 비타민C의 흡수율이 30% 높아진다고 해요. 이 비타민C는 면역력을 키우고 피로를 줄이는 핵심 성분이니 꼭 지켜야 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레몬은 뜨거운 물이 아니라 따뜻한 물의 친구예요 라고 말하곤 하죠. 두 번째 원칙은 공복 섭취를 피하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레몬물을 마시고 싶으신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빈속의 레몬의 구연산이 위를 자극할 수 있어요. 특히 위궤양이나 위산 역류가 있으신 분들은 속쓰림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일본 소화기학회 연구에 따르면 레몬물을 식후 30분 뒤에 마시면 위 자극이 50% 줄어든다고 합니다. 식후에 마시면 소화도 돕고 위도 편안하니 일석이조예요. 레몬물을 마실 때는 항상 밥을 먹고 위를 달래고 라는 순서를 기억하세요. 세 번째 비결은 물 온도입니다. 레몬의 플라보노이드, 그러니까 헤스페리딘 같은 항산화 성분을 최대한 뽑아내려면 70, 80도의 따뜻한 물이 딱이에요. 이 온도에서 플라보노이드가 물에 잘 녹아나와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영국 런던 대학 연구에 따르면 따뜻한 레몬물은 항산화 효과를 20% 높이고 염증을 15% 더 줄인다고 해요. 너무 뜨거운 물은 비타민C를 망가뜨리고 차가운 물은 플라보노이드 추출을 방해하니 체온보다 살짝 따뜻한 물을 선택하세요. 이 간단한 비법으로 레몬의 효능을 2배로 누릴 수 있습니다. 제 환자 67세 김순자 할머니의 이야기가 이 점을 잘 보여줍니다. 김 할머니는 처음에 레몬을 끓는 물에 넣어 차처럼 마셨죠. 선생님, 레몬물을 마셔도 별 효과가 없어요 라며 실망하셨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70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레몬을 타고 식후에 마셔보시라고 권했어요. 한 달 뒤 할머니가 진료실에 오셨을 때 얼굴이 환해지셨어요. 이승호 선생님, 피로가 줄고 잠이 깊어졌어요. 이제 아침이 기다려져요 라며 활짝 웃으셨죠. 손주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며 웃는 시간이 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작은 변화가 할머니의 하루를 얼마나 밝게 만들었는지 저도 덩달아 행복했어요. 또 한 분, 72세의 박정숙 할머니의 이야기도 들려드릴게요. 박 할머니는 위장이 약해 레몬물을 공복에 마셨다가 속쓰림을 겪으셨죠. 레몬이 몸에 안 맞는가 봐요 라며 포기하려 하셨습니다. 저는 식후 30분 뒤 레몬 반 개를 200ml 물에 희석해 마시라고 알려드렸어요. 2달 뒤 할머니가 이제 소화가 편해졌어요. 손주들과 과일을 먹는 게 즐거워요 라며 기뻐하셨어요. 한국 소화기학회 연구에 따르면 식후 레몬물은 소화효소 활성을 25% 높이고 팽만감을 20% 줄인다고 합니다. 레몬을 올바르게 마시는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레몬 반 개를 짜서 200ml에 70, 80도 따뜻한 물에 타세요. 식후 30분 뒤에 마시면 위도 편하고 효능도 극대화됩니다.
꿀 한 숟가락을 더하면 맛도 부드러워지고 위 자극도 줄어들죠. 이 방법을 냉장고분에 메모해 두시고 매일 실천해 보세요. 단,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시작하는 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 이 간단한 레몬 섭취법 놀랍지 않으신가요? 작은 습관 하나로 건강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니 자연의 지혜가 정말 대단하죠. 하지만 레몬의 매력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기본 섭취법에 맛과 효능을 더한 특별한 레시피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레몬을 더 맛있고 효과적으로 즐기는 레시피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레몬을 그냥 물에 타먹는 것도 좋지만 조금 더 맛있고 효과적으로 즐길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요? 저는 50년 넘게 환자들을 진료하며 레몬을 색다르게 활용해 건강을 챙기는 분들의 밝은 미소를 수없이 봤습니다. 오늘은 레몬의 효능을 극대화하면서도 입맛을 사로잡는 3가지 레시피를 소개할게요. 이 레시피들은 간단하지만 면역력부터 간 건강까지 챙겨주는 마법 같은 음료예요. 자, 주방으로 들어가 레몬의 매력을 더해보는 시간 함께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레시피는 레몬 꿀라 생강입니다. 이 조합은 면역력을 키우고 감기를 예방하는 데 최고예요. 레몬의 비타민C가 면역세포를 활성화하고 꿀은 항균 작용으로 목을 부드럽게 해줍니다.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해 혈액순환을 돕죠. 영국 감염병학회 연구에 따르면 생강과 레몬을 함께 섭취하면 감기 증상이 30% 빨리 완화된다고 해요. 만드는 법은 간단합니다. 레몬 반 개를 짜서 200ml 따뜻한 물에 타고 꿀 한 숟가락, 생강가루 반 티스푼을 넣어 섞으세요. 제 환자 70세 윤혜숙 할머니는 이 레시피로 감기를 이겼습니다. 선생님, 손주들이 감기 걸려도 저는 끄떡없어요. 라며 자랑하셨어요. 손주들과 공원에서 뛰어노는 시간이 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 레시피는 레몬 계피 사과입니다. 이 음료는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탁월해요. 계피는 나쁜 콜레스테롤 LDL을 줄이고 사과는 천연 단맛을 더해 맛을 부드럽게 합니다. 레몬의 구연산은 소화를 돕죠. 캐나다 심장학회 연구에 따르면 계피는 LDL 콜레스테롤을 15% 낮추고 레몬과 함께 먹으면 그 효과가 20% 더 커진다고 해요. 만드는 법은요. 레몬 반 개를 200ml 따뜻한 물에 타고 계피 가루 반 티스푼, 사과즙 2숟가락을 넣으세요. 73세 이유키 할머니는 이 레시피로 혈압과 콜레스테롤이 안정됐어요. 이승호 선생님, 이제 약 걱정이 줄었어요. 라며 웃으셨어요. 손주들과 함께 사과를 깎아먹는 재미가 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세 번째 레시피는 레몬 바카 오이입니다. 이 조합은 간 해독과 체온 조절에 최고예요. 레몬의 구연산은 간을 깨끗이 하고 바카는 소화를 진정시키며 오이는 수분을 보충해줍니다. 특히 더운 여름이나 환절기에 몸이 무거울 때 딱이죠. 일본 간학회 연구에 따르면 레몬과 오이를 함께 섭취하면 간 해독 효소가 25% 활성화된다고 해요. 만드는 법은 간단합니다. 레몬 반 개를 200ml 물에 타고 파카잎 34장, 오이 슬라이스 3개를 넣어 10분 우려세요. 68세 박미영 할머니는 이 레시피로 여름을 시원하게 보냈어요. 선생님, 몸이 가벼워졌어요. 손주들과 공원에서 더 놀아요. 라며 기뻐하셨어요. 이 레시피들은 모두 간단하지만 효과는 놀라워요. 재료는 집에 있는 것들이나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레몬은 70도 80도 따뜻한 물에 타고 식후에 마셔야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점이에요. 꿀을 추가하면 맛도 부드러워지고 위 자극도 줄어듭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레몬 레시피는 건강도 챙기고 입맛도 즐거운 선물이라고 말하곤 하죠. 여러분도 오늘 저녁 이 레시피 중 하나를 시도해 보시겠어요? 냉장고분에 레시피를 붙여두고 가족과 함께 즐겨보세요. 댓글로 어떤 레시피를 골랐는지 알려주시면 더 기쁠 거예요. 여러분, 이 3가지 레시피 정말 매력적이지 않으신가요?
레몬이 이렇게 맛있고 건강한 방법으로 우리 삶에 들어올 수 있다니 자연의 선물이 대단하죠. 하지만 레몬을 더 효과적으로 즐기려면 체질에 맞는 섭취량도 알아야 합니다. 자,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의 몸에 딱 맞는 레몬 섭취량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레몬의 맛있는 레시피까지 배웠으니 이제 내 몸에 딱 맞는 섭취량을 알아볼 차례예요. 레몬은 누구에게나 좋지만 체질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먹어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죠. 저는 50년 넘게 환자들을 진료하며 같은 레몬이라도 사람마다 다른 변화를 경험하는 걸 수없이 봤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건강 상태에 맞춘 레몬 섭취량을 알려드릴게요. 이 간단한 가이드가 여러분의 건강 여정을 더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자, 메모 준비되셨나요? 함께 시작해 볼까요? 레몬 섭취량은 체질과 건강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건강한 분들은 하루 레몬 1개를 1리터 물에 희석해 마시는 게 이상적이에요. 이렇게 하면 비타민C와 플라보노이드가 몸 전체에 고루 퍼져 소화, 면역력, 피로 회복을 돕습니다. 한국영양학회 연구에 따르면 하루 레몬 1개를 섭취하면 항산화 효과가 25% 높아지고 피로감이 20% 줄어든다고 해요. 68세 윤혜숙 할머니는 건강 유지 차원에서 하루 레몬 1개를 물에 타 마셨어요. 2달 뒤 선생님, 몸이 가벼워졌어요. 손주들과 공원에서 더 오래 놀아요. 라며 기뻐하셨어요. 손주들이 할머니, 젊어지셨어요. 라고 말할 때마다 미소가 끊이지 않으셨죠.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신경 써야 해요. 레몬은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주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위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고혈압 환자는 레몬 1개를 200ml 물에 희석해 하루 2번 아침과 저녁으로 나누어 마시는 게 좋습니다. 캐나다 심장학회 연구에 따르면 레몬 1개를 꾸준히 섭취하면 혈압이 평균 10% 안정된다고 해요. 81세 최영호 할아버지는 고혈압으로 약을 먹으며 걱정이 많으셨죠. 선생님, 약만 먹기 싫어요라며 고민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저는 레몬 1개를 하루 2번 희석해 마시라고 권했어요. 2달 뒤 할아버지가 혈압이 안정됐어요. 아침 산책이 즐거워졌어요. 라며 활짝 웃으셨어요. 손주들과 함께 찍은 공원 사진을 보여주시며 행복해하셨죠.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위궤양이나 위산 역류가 있다면 레몬의 구연산이 위를 자극할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은 레몬 1개를 200ml 물에 희석해 식후 1시간 뒤에 마시는 게 안전합니다. 꿀 1숟가락을 추가하면 산도가 부드러워져 위 부담이 줄어듭니다. 일본 소화기학회 연구에 따르면 식후 레몬물은 위 자극을 50% 줄이고 소화 효소를 20% 활성화한다고 해요. 74세의 이명숙 할머니는 위장이 약해 레몬을 피했었죠. 레몬이 속을 상하게 할까봐 겁났어요 라며 망설이셨습니다. 저는 식후에 희석해 마시라고 권했어요. 1달 뒤 이승호 선생님 속이 편해졌어요. 손주들과 밥을 맛있게 먹어요 라며 기뻐하셨어요. 이제 섭취량을 간단히 정리한 표를 드릴게요. 건강한 분은 하루 레몬 1개 1리터 물에 희석. 고혈압 환자는 레몬 1개 하루 2번 200ml 물에. 위장이 약한 분은 레몬 1개 식후 1시간 뒤 200ml 물에 희석해 마세요. 이 표를 냉장고 문에 붙여두시면 매일 쉽게 따라할 수 있어요. 만성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레몬을 시작하기 전에 의사와 상담하는 걸 잊지 마세요. 레몬은 약을 대체할 순 없지만 건강한 습관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레몬 섭취량을 체질에 맞게 조절하는 건 마치 옷을 내 몸에 맞게 재단하는 것과 같아요. 70세 박정숙 할머니는 처음엔 레몬 1개를 마셨다가 속쓰림을 겪었어요. 위장이 약하신 걸 알고 1개로 줄이고 식후에 마시니 이제 소화도 잘 되고 피로도 덜해요. 라며 좋아하셨어요. 손주들과 함께 과일을 깎아 먹는 시간이 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한국노화연구소 연구에 따르면 체질에 맞춘 레몬 섭취는 소화 불량을 30% 줄이고
전반적인 건강을 15% 개선한다고 해요. 여러분, 이 체질별 섭취량 정말 유용하지 않으신가요? 내 몸에 맞는 레몬량을 알면 건강이 한결 쉬워지죠. 레몬은 자연의 성물이지만 잘못 먹으면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레몬의 부작용과 그 해결책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레몬의 놀라운 효능과 맛있는 레시피, 체질별 섭취량까지 배웠으니 이제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더 나눠야 할 때예요. 레몬은 자연의 성물이지만 잘못 먹으면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죠. 저는 50년 넘게 환자들을 진료하며 레몬을 사랑하지만 조심해야 했던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레몬의 부작용과 그 해결책을 알려드릴게요. 이 간단한 가이드를 따르면 여러분은 레몬의 모든 혜택을 안전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비밀을 함께 풀어볼까요? 레몬은 훌륭하지만 과하면 독이 될 수 있어요. 가장 흔한 부작용은 과도한 섭취로 인한 위 통증입니다. 레몬의 구연산은 소화를 돕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위 점막을 자극해 속쓰림이나 위 pH 불균형을 일으킬 수 있죠. 일본 소화기학회 연구에 따르면 레몬을 하루 2개 이상 과도하게 섭취하면 위 자극 위험이 40% 높아진다고 해요. 69세 박미영 할머니는 공복에 레몬 1개를 짜서 마셨다가 속쓰림을 겪으셨어요. 선생님, 레몬이 안 맞는가 봐요 라며 걱정하셨죠. 저는 식후에 레몬 반 개를 200ml 물에 희석해 마시라고 권했어요. 한 달 뒤 할머니가 이승호 선생님 속이 편해졌어요. 이제 손주들과 밥을 맛있게 먹어요 라며 밝게 웃으셨어요. 또 다른 부작용은 치아 에나멜 부식입니다. 레몬의 구연산은 치아 표면을 약하게 만들 수 있어요. 특히 치아가 민감하신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영국 치과학회 연구에 따르면 레몬물을 식후에 희석해 마시고 빨대를 사용하면 치아 손상 위험이 50% 줄어든다고 합니다. 74세 이명숙 할머니는 치아가 약해 레몬물을 마실 때마다 시린 느낌을 받으셨죠. 치과 갈까봐 겁났어요 라며 망설이셨습니다. 저는 빨대를 사용하고 마신 뒤 물로 입을 헹구라고 알려드렸어요. 2달 뒤 치아도 괜찮고 소화도 좋아졌어요 라며 기뻐하셨어요. 손주들과 사과를 나눠 먹는 시간이 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레몬 섭취 후 두통을 느끼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이는 레몬에 소량 포함된 타이라민이라는 성분이 뇌혈관을 일시적으로 수축시키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드물지만 두통이 있다면 섭취량을 줄이고 물을 더 많이 희석해 보세요. 캐나다 신경학회 연구에 따르면 타이라민 과민증은 100명 중 12명에게만 나타나지만 희석과 식후 섭취로 80% 예방할 수 있다고 해요. 71세 최영남 할아버지는 레몬물을 마신 후 가끔 두통을 느끼셨죠. 레몬 반 개를 300ml 물에 희석해 식후에 마시니 두통도 사라지고 몸이 가벼워졌어요 라며 안심하셨어요. 손주들과 공원 산책이 더 즐거워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부작용들의 해결책은 정말 간단해요. 첫째, 레몬 1개당 1리터 물 또는 반 개당 200ml 물로 충분히 희석하세요. 둘째, 공복 대신 식후 30분 전 1시간 뒤에 마셔 위 자극을 줄이세요. 셋째, 빨대를 사용해 치아를 보호하고 마신 뒤 물로 입을 헹구세요. 넷째, 꿀 1숟가락을 추가하면 산도가 부드러워져 위와 치아 부담이 줄어듭니다. 이 가이드를 따르면 부작용 걱정 없이 레몬의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어요. 한국노화연구소 연구에 따르면 적정량으로 섭취한 레몬은 부작용 없이 소화불량을 35% 줄이고 피로를 20% 완화한다고 합니다. 레몬을 안전하게 즐기는 건 마치 자전거를 탈 때 헬멧을 쓰는 것과 같아요. 작은 준비로 큰 안전을 지킬 수 있죠. 70세 윤혜숙 할머니는 처음 레몬을 과도하게 먹다가 속쓰림을 겪었어요. 희석과 식후 섭취로 바꾼 후 이제 감기도 안 걸리고 몸이 가벼워요 라며 좋아하셨어요. 손주들과 함께 공기놀이를 하며 웃는 모습이 정말 행복해 보였죠.
여러분도 이 가이드를 냉장고 문에 붙여두고 오늘 저녁부터 시작해보세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 이 부작용 대처법 정말 유용하지 않으신가요? 레몬을 안전하게 즐기면 건강한 삶이 한결 가까워지죠. 이제 레몬의 모든 비밀을 알았으니 이 작은 과일로 여러분의 삶을 바꿀 준비 되셨나요?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레몬의 기적을 여러분 삶에 적용하는 방법을 마무리하며 감동적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레몬 한 개가 가져오는 놀라운 변화를 함께 알아봤어요. 이 작은 노란 과일이 소화를 돕고 피로를 날리며 심지어 우리의 간과 심장까지 지켜준다는 사실, 정말 감동적이지 않으신가요? 저는 50년 넘게 환자들을 진료하며 레몬처럼 단순한 자연의 선물이 삶을 얼마나 바꿀 수 있는지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오늘 이 여정을 마무리하며 레몬이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에 어떻게 첫걸음이 될 수 있는지 따뜻한 마음을 담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레몬은 마법의 약은 아니에요. 하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기적이 됩니다. 하루 레몬 반 개를 따뜻한 물에 타 마시고 식후에 꿀 한 숟가락을 더해보세요.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식후 1시간 뒤 희석해 마시고 빨대를 쓰면 치아도 보호할 수 있죠. 이 작은 습관이 소화를 편안하게 하고 혈압을 안정시키며 피로를 줄여줍니다. 비싼 약이나 복잡한 치료 없이 레몬은 우리 몸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는 친구예요. 중요한 건 지금 시작하는 겁니다. 아프고 나서 후회하기보다 오늘 저녁 레몬 한 조각으로 첫걸음을 내디뎌 보세요. 제게 온 한 통의 편지를 소개할게요. 73세 이육순 할머니께서 보내주신 편지입니다. 이승우 선생님, 레몬물을 한 달 마셨더니 피부가 맑아지고 밤에 잠도 깊게 자요. 피로가 사라져 손주들과 공원에서 뛰어놀 수 있게 됐어요. 손주들이 할머니 예뻐지셨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 편지를 읽으며 저도 눈물이 핑 돌았어요. 레몬 한 개가 할머니의 하루를, 그리고 손주들과의 소중한 시간을 얼마나 빛나게 했는지 그 감동은 말로 다 할 수 없죠. 여러분도 이런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레몬은 약을 대체하지 않아요. 하지만 병을 예방하는 강력한 습관입니다. 7일 레몬 챌린지에 도전해 보시겠어요? 아침이나 저녁, 레몬 반 개를 물에 타 마시고 그 변화를 기록해 보세요. 일주일 뒤 몸이 가벼워지고 얼굴이 밝아진 자신을 발견하실 거예요. 그 결과를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저도 여러분의 이야기를 읽으며 함께 기뻐할게요. 그리고 이 영상을 부모님, 친구, 사랑하는 이웃들과 나누세요. 건강은 혼자 지키는 게 아니라 함께 나누며 더 커지는 선물이니까요. 자연은 우리에게 최고의 약을 주었고 레몬은 그 첫걸음이에요. 여러분이 매일 아침 레몬 한 조각을 손에 들 때 그건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건강과 행복을 향한 약속입니다.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건강 비결을 함께 배워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 활기찬 매일을 저는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저녁 레몬 한 잔으로 시작해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삶을 얼마나 빛나게 할지 기대하며 기다릴게요.